안녕하세요. 오늘은 붉은 피노누아와 황금색의 샤르도네가 빚어낸 황금 언덕이라 불리는 코트 도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르고뉴에서 나오는 생소한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르고뉴 포도밭을 공부하다 보면 클리마나 클로 또는 도멘 등의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부르고뉴에서 클리마는 무엇일까요? 테루아가 적용된 포도밭입니다. 포도밭들이 토양이나 중기후 미세기후나 재배 환경이 서로 다른 즉 테루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클리마로 부릅니다. 와인이 재배지의 토양과 방향과 경사지 등에 따라 품질이 크게 차이나듯이 클리마가 서로 다른 포도밭들의 와인 맛은 다르겠지요. 부르고뉴에서는 중세시대부터 클리마를 정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1247개의 클리마를 등재시켰습니다. 최고의 클리마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가장 좋은 테루아를 가진 그랑크리급 포도밭이겠지요. 예로 그랑크리급 클리마로는 잘 알려진 샹베르탱, 로마네 콩티, 몽라쉐, 코르통, 루이지니 등 특정 포도밭들이 있습니다. 포도밭을 만들면서 나온 돌들로 경계를 만든 클리마들을 보니 제주도의 돌담밭들이 생각나네요. 우리 돌담밭들도 세계 중유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돌담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지구의 반바퀴인 22,000km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편 클리마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클로라 부릅니다. 클로 안에는 건물과 보관 창고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클로드 부조입니다. 50헥타르에 다수의 소유주가 있는 클로드 부조는 12세 기초 수도사들이 포도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3km의 포도원 성벽을 만들면서 클로드 부조라 부르게 됩니다. 한편 부르고뉴는 프랑스 혁명 때 쪼개진 밭들이 나폴레옹 때 만들어진 자녀균 등 상속법에 의해 또 세월이 지나면서 상속으로 더 세분화되고 단일 밭들은 소유주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 단독 소유가 드문데 거대 자본으로 소유자가 하나로 될 경우 모노폴이라고 합니다. 예로 로마네 콩티, 클로데 랑브레, 클로드 타르가 모노폴입니다. 부르고뉴의 대부분의 단일 밭은 생산자가 다수이다 보니 보르도 와이너리인 샤토와 달리 도멘이라고 부르는 와이너리에서 대부분 1인 혹은 가족들이 운영하며 자신이 소유한 밭에서 포도 재배부터 양조까지 책임집니다. 반면 네고시앙은 도멘이나 기타 소유자에게 포도를 사서 와인을 양조하거나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인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형 네고시앙은 매종이라 부르는데 그랑크리 포도밭들의 일부를 자체 소유하여 도멘 역할도 하고 네고시앙 역할도 합니다. 예로 매종 라투르, 매종 루이자도, 매종 루로이 등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부르고뉴의 그랑크리 밭들은 거대 자본과 우수한 재배 및 양조 기법을 갖는 매종들이 소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리마 클로 도멘 모노폴 네고시앙 매종 등의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르고뉴의 중심지이며 가장 중요한 코트 도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트 도르는 북부의 코트 드 누이와 남부의 코트 드 본으로 나누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코트 도르의 유명한 마을 이름들은 그랑크리급 포도밭 이름을 같이 넣습니다. 예로서 제브레 샹베르탱 등으로 표시할 경우 마을 이름 제브레는 하이픈 앞, 그랑크리 포도밭 이름 샹베르탱은 하이픈 뒷부분에 표시됩니다. 샹볼 뮤지니는 샹볼은 마을 이름 뮤지니는 그랑크리 포도밭이겠지요. 코트 드 누이의 5개 마을은 모두 피노누아 레드와인 공동체로 유명합니다. 제브레 샹베르탱은 높은 탄닌으로 강한 남성적인 스타일의 샹베르탱 와인은 큰 전쟁들을 치르고 강한 카리스마를 필요로 했던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한 와인입니다. 제브레 샹베르탱은 가장 많은 9개의 그랑크리의 특급 밭들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샹볼 뮤지니는 샹베르탱과 조금 다르게 바디가 풍부한 우아하고 향이 좀 더 아름다운 꽃향기, 섬세한 타닌이 특징입니다. 뮤지니는 100% 피노누아를 생산하지만 또한 부르고뉴 전체에서 가장 작은 0.6헥타르의 화이트 그랑크리가 있는 특이한 곳입니다. 샹볼 뮤지니는 레드와 화이트 그랑크리를 소유한 유일한 곳입니다. 부조는 남쪽의 본 로마네와 북쪽의 샹볼 뮤지니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수도사들이 만든 돌담으로 둘러싸인 클로드 부조 그랑크리 밭은 14세기부터 잘 알려진 클리마이기도 합니다. 교황에게 제공했던 와인으로 조금 더 농염하고 바디감이 조금 더 묵직한 스타일입니다. 본 로마네는 리의 최고의 마을로 로마네 콩티는 피노누아 100%로 소량 손수확하여 농축되고 부드러우며 강렬한 향을 가진 복합적인 와인을 생산합니다. 본 로마네 마을 와인은 제브레 샹베르탱의 강인함과 샹볼 뮤지니의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와인으로 평가되며 제브레 샹베르탱보다 그랑크리 1개에 적은 8개로 그랑크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로마네 콩티는 이름에서 보듯이 로마인에 경작하였던 와인으로 1760년 루이 15세의 사촌 콩티 왕자가 포도원을 구입해 한정된 지인들과만 소비하여 이미 명성 있는 와인을 왕족과 연결하며 희소성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연평균 6,000병 생산되는 가장 고가의 와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노폴 로마네 콩티밭을 단독 소유한 도멘 드라 로마네 콩티법인 DRC 와이너리로 7개의 그랑크리 밭을 단독 또는 일부 소유하고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의 생조르주는 생조르주 밭이 가장 유명하지만 의 마을에는 그랑크리 밭이 없습니다. 그럼 마을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의 지역에서 가장 좋은 포도밭은 생조르주라고 하여 마을 이름을 의 생조르주로 지었다고 합니다. 와인은 화려함보다는 탄탄, 강건, 구조감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코트 드 보네는 6개 마을 있으며 의 3개 마을은 피노누아, 아래 3개 마을은 최고의 샤르도네를 생산합니다. 알록스 코르통은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랑크리는 코르통입니다. 그랑크리 밭 안에 특이하게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함께 생산합니다. 코르통은 원래 레드 산지였으나 샤르마뉴 대제의 수염 일화에 의해 화이트 와인도 생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샤르마뉴 황제가 부르고뉴의 피노누아를 매우 좋아했으나 나이가 들어 자주 흰수염의 적포도주인 피노누아가 물들어 코르동 언덕 일부에 청포도를 심어 화이트 와인을 만듭니다. 그랑크리 최고 등급의 코르통 샤르마뉴 화이트 와인에 탄생하게 됩니다. 코트 도르의 북부에는 샹폴 뮤지니, 남부에는 알록스 코르통이 레드와 화이트 그랑크리 밭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포마르는 철분이 많은 토양으로 색이 짙고 알코올과 탄닌이 높은 레드 와인만 생산합니다. 그랑크리는 없고 강건하고 탄탄한 레드 와인, 구조감을 갖는 역시 그랑크리가 없는 의 생조르주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볼네도 레드 와인만 생산하고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샹볼과 비슷한 향이 좋고 우아한 와인을 생산합니다. 웨르소 언덕을 중심으로 코트 도르 최남단의 유명한 화이트 와인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웨르소, 플리니 몽라세, 샤샤뉴 몽라세 세 마을이 웨르소 언덕 부지에 걸쳐 있어 코트 도르의 남부이지만 서늘합니다. 모두 오크 숙성하며 우아하고 크리미하면서도 상쾌한 미각을 제공합니다. 웨르소의 화이트 와인은 몽라셰와 함께 최상위 부르고뉴 블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웨르소의 화이트 와인은 몽라셰와 비교할 때 와인 양조의 오크 영향이 더욱 분명하고 버터향과 견과류 풍미를 보입니다. 프리미에르 크리급이 아닌 일반적인 웨르소 와인은 크리미하고 산도가 높지 않아 어렸을 때 음용합니다. 필리니 몽라셰는 웨르소보다 섬세한 과일 풍미와 향이 강하며 높은 산도의 우아한 스타일입니다. 그랑크리 포도밭은 몽라셰를 포함하여 4개의 그랑크리가 있습니다. 샤샤뉴 몽라셰는 산도가 매우 높으며 와인은 장기 숙성에 적합합니다. 부르고뉴 와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몽라셰와 몽라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몽라셰는 필니니 몽라셰와 샤샤뉴 몽라셰 마을에 걸쳐 있는 그랑크리 포도밭입니다. 필니니 몽라셰에서는 몽라셰라 부르고 샤샤뉴 몽라셰에서는 몽라셰로로 부릅니다. 이곳은 부르고뉴의 다른 포도밭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생산자가 있으며 몽라셰는 4개의 그랑크리 포도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몽라셰는 4개의 그랑크리보다 높은 품질로 가격 또한 더 비쌉니다. 와인의 등급 명칭 체계를 설명하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코트 도르의 최고의 핵심 포도 산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포도 산지들과 연관하여 부르고뉴 와인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부르고뉴 와인 등급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보르도와 가장 차이점은 보르도는 1등급이 프리미의 그랑크리 클라세인데 부르고뉴에서는 그랑크리가 1등급이라 혼동할 수 있으니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르도는 대형 샤토 중심이라면 부르고뉴는 포도밭, 마을 중심입니다. 이제 와인 등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등급 명칭은 피라미드 맨 하층부로 부르고뉴 전 지역의 와인을 사용하여 만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입니다. 부르고뉴 지역의 특징과 포도 품종을 반영한 가장 저렴한 와인입니다. 코민 등급 명칭 즉 마을 등급 명칭은 부르고뉴의 특정 마을에 속하는 여러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생산된 와인으로 포도가 생산된 마을의 이름이 병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빌리지 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와인들은 부르고뉴 특정 마을의 테루아 특성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 와인 레이블에 프리미에르 크리라고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보다 더 작은 부지에 단일 포도밭 단위에
AOC 등급 명칭이 있습니다. 마을 등급보다 상위 등급인 프리미에르 크리와 그랑크리가 해당됩니다. 모든 프리미에르 크리는 마을 이름, 특정 포도밭 이름이 함께 제공되며 라벨에 항상 프리미에르 크리라고 표시합니다. 이 와인은 마을 자체와 함께 특정 포도밭의 고유한 클리마 특성을 보여줍니다. 와인 등급의 최상위인 그랑크리는 와인 레이블에 마을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레이블의 개별 포도밭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레이블에 그랑크리도 표시합니다. 이 등급은 부르고뉴 최고의 와인에만 적용되며 해당 지역의 33개 그랑크리 포도원에서 생산된 와인을 나타냅니다. 그럼 끝으로 그랑크리 포도밭 입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르고뉴의 최고의 그랑크리와 프리미에르 크리의 포도밭들의 경사와 방향이 최고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그랑크리 포도원은 언덕 꼭대기와 언덕 아래 마을 사이의 언덕 기슭에 위치하며 방향은 햇볕을 잘 받는 남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는 토양이 척박하고 바람이 많이 부나 언덕 바로 밑에 경사진 곳은 바람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경사진 포도밭은 포도나무가 충분한 일조량을 골고루 균등하게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평지의 포도밭은 어떨까요?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나 해가 질 때 햇볕이 포도밭 가장자리만 비추어 위치에 따라 포도송이들이 익는 속도가 다르겠지요. 한편 평지보다 언덕의 고지대 포도밭은 일교차로 산도와 당의 균형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경사 구간은 8에서 10%의 경사로 배수의 이점이 있습니다. 대륙성 기후인 부르고뉴의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은 언덕 꼭대기나 언덕 아래 마을 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또한 경사진 곳은 포도나무가 자라기 좋은 토양을 가집니다. 빗물은 영양분이 많은 표토를 마을 쪽으로 밀어내고 경사진 곳은 단단한 석회암 하부토와 일부 점토가 남아 포도나무의 생장 활력과 수확량을 자연적으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와인을 위한 농축된 포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외에 경사진 곳은 찬기운이 머물지 않아 봄서리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코트 도르를 살펴보면 포도밭의 서쪽의 최고 고도 500m에 언덕 정상에는 숲이 형성되어 서쪽으로부터 부는 비바람 등 가혹한 기후 조건으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며 언덕 정상의 단단한 석회암 토양은 언덕이 낮아지는 동쪽과 동남쪽 방향으로 석회암과 점토 등이 적절히 혼합되어 배수도 잘 되고 햇볕도 잘 들어 포도 성장에도 좋은 효과를 줍니다. 중앙의 비탈진 언덕에 위치한 그랑크리와 대부분의 프리미에르 크리 포도밭은 이상적인 테루아 환경에서 포도나무들이 충분히 숙성됩니다. 마을 주변의 계곡 하부는 토양이 자연 침식된 풍적토와 점토질 토양으로 배수나 일조량 등에서 분리하며 투박하고 좀 더 거친 와인을 생산합니다. 오늘은 코트도르의 북부인 코트 드뉘와 남부인 코트 드 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보졸레를 비롯한 부르고뉴의 나머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